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 앞에서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았는가. 달콤하고 설레기만 할 것 같던 그 사랑이 때로는 가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안겨주기도 한다. 바로 그 아픈 사랑에도 행복을 위한 정의의 비밀은 숨어있다. 약자의 아픔을 수용하고자 했던 존 롤즈의 정의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정의의 비밀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을 노래한 김광석의 음악과 함께 철학적인 행복론에 접근하는 김광식 교수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자. 안녕하세요.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칸트, 또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이 설파한 행복의 비밀은 무엇인지 김광석의 음악과 함께 탐색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행복을 위한 철학 콘서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또 어떤 노래,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철학적인 행복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김광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아쉽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하이데거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한 명만이 남았는데요. 어떤 철학자인가요? 오늘 소개할 철학자는 존 롤즈입니다. 저는 좀 생소한데요. 예. 그 20세기 후반에 가장 유명한 사회 철학자 2명을 꼽으라면 유럽에서는 위르겐 하버마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바로 이분 존 롤즈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유명한 분이시군요. 예. 네. 하버마스는 그 의사소통 행위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다라면 존 롤즈는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었죠. 네, 작년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좀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연관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연관이 있죠. 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바로 존 롤즈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 자, 이런 연관뿐만 아니라 마이클 샌델은 이 하버드의 철학 교수인데요. 이 존 롤즈가 바로 전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배가 선배에게 도전하는 셈이죠. 네. 그래, 그리고 롤즈는 이 자유주의를 비판해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혹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이제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자유주의 입장을 이제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샌델은 이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이런 자유주의자인 롤즈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어떤 격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정의란 무엇인가? 과연 정의와 행복은 또 연관이 있는 것인지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 졌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녀가 처음으로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기분 좋은 자리에서 노래 한 곡을 청하면 제가 이 노래를 부르죠. 잘 부르지는 못하죠. 근데 이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도대체 이 노래말 속에 있는 그녀가 왜 떠나갔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활짝 핀 목련꽃 같고, 그죠? 따뜻한 봄날 같은 그녀가 왜 갑자기 떠나갔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왜 그날따라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이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웃음이라고는 없는 쓸쓸한 한 고독한 남자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남자가 어느 날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죠. 그래서 커피를 가지고 돌아서다가 어떤 한 여자와 부딪혀서 그녀의 이 손등으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녀에게서 이 활짝 핀 목련꽃 같은 그죠? 그 화사함을 보았고,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이 싹트고 세월이 흘러서 여자는 늘 남자를 기다리고 남자는 늘 여자를 기다리게 하고, 여자는 바쁘고 힘들 때도 남자를 생각하고, 남자는 바쁘고 힘들지 않을 때만 그녀를 생각하고. 자, 어느 날 그녀는 여느 때처럼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 멀리서 태연히 걸어오고 있는 그 남자의 걸음걸이에서 사랑의 절망을, 아니 불행의 늪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 남자 곁을 떠나가지 않았나. 이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실제 어떤지는 모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녀가 왜 떠나갔을까요? 혹시 그들이 따르는 사랑의 규칙이 정의롭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여자는 기다리고 남자는 기다리게 한다는 규칙, 그죠? 여자는 바쁘고 힘들 때도 남자를 생각하고, 남자는 바쁘고 힘들지 않을 때만 여자를 생각한다는 규칙. 여자는 사랑을 하고 남자는 사랑을 받는다는 사랑의 규칙. 이런 사랑의 규칙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랑의 규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정의 문제는 사랑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자, 시험이나 아파트값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죠? 지난 겨울에 수능을 치렀죠. 자, 그러면 수능을 한번 치르고 나면 난이도 때문에 그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난이도를 올라가면 또 어떤 사람들은 웃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울죠. 자,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내려가도 그죠? 당연히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값이 그죠? 막 내려가니까 그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마음이 아주 무거웠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부분적이지만 어떤지 또 올라가면 그죠? 요즘 조금 올라가는 기미가 있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울고. 도대체 시험의 난이도를 올려야 할까 내려야 할까? 아파트 값을 올려야 할까 내려야 할까? 그죠?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정의로운 결정일까?